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러려면 소득은 최대한 줄이고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는 최대한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공제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바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서 최저 생계비를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 5가지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가장 쉽게 인정해주는 케이스인데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최대 8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개인회생 진행을 하다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부양가족 생계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이라서 회생 진행하는 동안 3년 안에 성인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회생 신청을 하는 게 한 달이라도 더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회생 진행 전에 배우자 소득이 얼마인지를 미리 체크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소득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실무상 처리하는 공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가 넘으면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고 내 소득의 70%보다 적으면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라면 2분의 1만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0.5명으로 쳐준다는 거죠. 자,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소득이 내 월급의 130%인 390만 원보다 많으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되고 배우자 소득이 내 월급의 70%인 210만 원보다 적으면 미성년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와 130% 사이인 210만 원에서 390만 원 사이라면 미성년 자녀의 수의 2분의 1만큼만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 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배우자 소득을 높게 해서 회생에 들어가면 부양가족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배우자 소득을 체크해 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다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게 바로 배우자인데요. 물론 미성년 자녀와는 달리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전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든지 해서 채무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배우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다른 법원에 비해서는 좀 더 넓은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그나마 가능해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만약에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부모님이 65세의 고령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온전한 부양가족 한 명으로 잘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자식들 수만큼,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제들 수만큼을 나눠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형제가 2명이라면 어머니를 부양가족 한 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수만큼 나눈 2분의 1명, 그러니까 0.5명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더라도 형제들 모두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는 거니까 형제들 수로 나눈 만큼만 채무자의 부양 몫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온전히 부모님을 부양가족 한 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형제들은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에서 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생계비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만약 장애가 있는 형제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도 법원에서 결코 쉽게 부양가족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부양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서 월 변제금을 최소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양가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공제를 하는 취지가 실제로 부양가족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걸 감안해서 월 변제금을 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용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추가 생계비로라도 인정을 받아야 월 변제금이 줄어드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